안녕하세요. BTN 신행 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영녀입니다. 있죠.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 무엇일까요? 상당히 솔직한 질문인데요. 그래요. 그럼 스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 바꾸는 거. 행복한 마음 갖는 거? 네. 네. 와, 딩딩동. 정답입니다. 네. 알고 보면요, 극락과 지옥은요, 한 끗 차이래요. 예.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이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많이들 경험하시죠? 네. 오늘 주인공이 바로 많은 분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마음을 선물하는 분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자예 명상 전문가, 불교 학자 김재성 교수님을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3 학력고사를 한 달 남기고 출가를 단행한 한 남자가 있었다. 낮에는 사복을 입고 공부하고 밤에는 승복을 입고 행자 생활을 하며 서울대 합격. 이후 6년간 승복을 입고 캠퍼스를 누빈 별난 주인공은 불교 철학자이자 명상 지도자인 김재성 교수다. 능인불교대학원 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 김재성, 명상의 집 자예 대표. 출가로 시작해 행자 생활을 거쳐 불교 명상과 불교 심리치료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처음 공개되는 김재성 교수의 영화 같은 삶, 그리고 자기 수행을 향한 따뜻하면서도 치열한 다짐과 실천에 관한 이야기. 김재성 교수의 특별한 가피담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이분은 무슨 복일까요? 오로지 불교 한 우물만 이렇게 판 분입니다. 김재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기 우리 김재성 교수님은요. 예. 다른 누구보다도요 불교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요. 무슨 그러게요. 이상하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빚을 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와. 16살, 17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 빚, 예. 부처님 집안에서 제가 성장한 빚, 다양한 빚을 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16살에 만났대요.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스님. 그래요. 네? 일단 불교 철학과 명상을 하는 분이라던데 정말 얼굴이요 참 편안해 보이세요. 그래요. 네, 네. 스님 같아요. 명상하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편안해지나요? 예, 명상 중에서 네.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명상법을 말씀하셨는데 네. 자해 명상을 하면은 얼굴의 어떤 그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해 명상의 효과 중에 하나. 근데 자해 명상은 제가 이제 8주 과정으로 이렇게 쭉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합니다. 예. 내가 행복하기를 또는 뭐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예. 목종 스님께서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제 그걸 반복하면서 네. 기원의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 예. 그게 평소에 안 하던 일이라 좀 그렇죠. 힘들어 하다가 한 6주, 7주 정도 되면은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의 이제 신자신데 그 종교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이게 분노가 안 사라졌는데 그 자기가 같이 근무하던 곳에 이제 위에 이제 상사예요. 예. 그분을 만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해명상을 하고 7주차 되던 날에 딱 보는 순간에 미움이 없고 저분한테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가 확 풀어져 가지고 그래서 명상으로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그런 여유가 생겨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걸 듣고서 명상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면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를 끌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되겠어요, 스님. 왜냐면 그래요. 저는요 그냥 저 사람이 싫다 그러면 그냥 안 보거든요. 그냥 간신도 끊어버리고 네. 그냥 안 보면 편안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래요. 예. 네. 내 마음이 편안해지려면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응? 그거 자꾸 반복하면은
미워지지 않겠다. 외면하고 안 보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고.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 예. 한 10년 정도 불교 철학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 강의하는 중간에 예. 3시간 연강할 때 앞에 강의는 질의응답 받고 예. 중간에 이제 명상을 합니다. 좀 쉬었다가 그러면 한 10분, 20분 정도 명상을 하는데 그것에 학생들이 마음으로 많이 좋은 경험을 하면서 아마 그 강의를 선택한 학생의 반 정도는 명상을 중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이 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 이 신청 동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그냥 하루 종일 강의 듣느라고 또는 일주일 내내 강의 듣느라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죠. 이 강의를 들어오면은 공부도 하지만은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입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예. 듣고 보니 우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자연명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해야 되겠어요. 불교와의 이제 첫 인연담을 듣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이제 진학을 해서 이제 학급의 반장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옆반에 계신 선배님이 예. 고3 선배님이 저희 반에 오셨어요. 쉬는 시간인 것 같았는데 그분이 이제 서로들 알고 있으니까 전교에서 1, 2등 하는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네. 뭐 우락부락한 분들은 아니고 아주 얌전하게 생기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래도 선배니까 와가지고 반장 누구니 하고서 이렇게 다 나오라는 거예요, 간부들을. 그러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절에 나오라고. 약간 반 협박식으로 안 나오면 이제 혼낸다고. 그래서 절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권유할 때는 예. 약간 강요를 했지만은 좋은 후배들을 이제 절에 나오게 해서 같이 불교 학생의 활동을 하려고. 너무 좋은 일이네요. 예, 예.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절이었는데 예. 학교에 절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명법사라는 절이 있었고 거기에 평택 고등학교가 명법사요? 고등학교가 꽤 많이 있었는데 예. 학생들이 연합으로 중고등학생회가 그때 막 시작할 때여서 그래서 절에 나가게 된 게 인연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갔는데 이제 남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가면은 후배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학생들도 있으니까 좀 다채로워서 좋았고 그다음에 스님이나 법사님들 법문 듣는 게 뜻은 잘 모르는데 뭔가 듣고 나면은 일주일간을 지낼 수 있는 이 마음에 어떤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마음에 때가 묻었다가 절에 가서 한바탕 목욕하고 오는 그런 기분. 와, 진짜 좋네요. 다시 일주일간을 또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절에 가고 그렇게 이제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게 그렇게 좋으셔서 그러게나 고3 말이에요. 학력 고사를 갔다가 한 달 남겨놓고서 그래 출가를 그래 정말이에요? 예,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절에서 이제 학생회 활동하다가 고2 때 예. 제가 학생회 회장을 맡게 됐어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회장을 맡았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생회 지도하시는 법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법문을 하셨는데 김래동 법사님이시라고. 예, 그때 서울대 옆에 지금 보니까는 서울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후문으로 내려오면은 그쪽에 이제 이 법사님의 법당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의 학생들하고 조계사 불교 학생의 학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월정사 수련회를 7박 8일을 가는데 네. 너도 갈래? 하고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너 서울만 올라와라. 그럼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해줄게. 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서울의 학생회 집에서 자고 회장 집에서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절친인 총무인 친구하고 둘이서 월정사 7박 8일을 갔습니다. 가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8월 중순에 가가지고 7박 8일을 있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하루에 한 5번씩 108배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을 시켰는지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절을 시키는 거예요. 고행이네요, 고행. 고행을 했죠. 그 더운데. 그런데 그 고행을 하면서 공부하고 건강용 같은 것도 독송하고 이렇게 뭐 모르게 그냥 일주일을 지났는데 할 때는 고행이었는데 네. 돌아와서 한 2달쯤 지나니까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그때 이제 탄호 스님도 참 처음 뵌 기억도 있습니다.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린 학생들 앞에다 놓고 막 쓰시더라고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스님이 키가 좀 작으셨다는 것만 기억나고. 좀 작으면 아십니다. 예. 그래서 탄호 스님도 그때 처음 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절에서 그때 이제 수련대를 했던 그 기억이 올라오면서 그때 참 좋았지. 힘들었는데 좋았지.
그러면서 마음속 한 곳으로는 절에 가서 살면 어떨까? 그게 고2 이제 17살 때, 예. 고2 이제 10월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아, 언젠가 출가해야겠다. 아. 절에 가야겠다. 그게 내가 살아야 될 길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3이 돼서 지옥 같은 고3 시절을 보내고 예. 지금도 힘들었지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고3입니다. 아.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뭐 잘해서 뭐 네. 정규에서 1등도 하고 했지만 아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미래에 대한 진로, 그 다음에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막막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10월 22일인가 그때 무슨 뭐 보궐 선거일인데 예. 하루 쉬는 날 네. 절에 왔다가 참배하고 집에 가다가 아, 절에 가야겠다. 아. 그날 마음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뒤에 일어난 거죠, 제대로. 그렇네요. 그래서 그냥 저 집에 가서 안경 다리 고친다고 돈 몇천 원 받아가지고 네. 그냥 바로 도망갔습니다. 쪽지 하나 써놓고. 동생한테 야, 난 이제 절에 가니. 그 전부터 여러 번 했었거든요. 동생한테는 내가 절에 갈 테니 너 그때는 실천하셨네. 예, 그냥 도망간 거죠. 가출을 한 거죠. 네. 이제 가출을 하면서 송강사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막 집에는 난리 났겠네요. 그렇죠. 공부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지. 그 똑똑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절에 갔으니까. 그런데 뭐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발각이 돼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절에 가서 이제 있는데 한 달 반쯤 됐는데 10월에 가서 한 12월 중순쯤 됐는데 예. 그때 이제 김장 담그고 허리 아파가지고 막 누워 있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행자실에서 누워 있는데 9시가 넘으면 행자실 다 불 끄고 자거든요. 예, 자죠. 근데 딱 불 끄고 자는데 한 5분 후에 도감 스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예. 그래서 아, 느낌이 이게 뭐가 왔구나 소식이. 그래서 이제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스님 뵈러 갔더니 뭘 한 장 이렇게 앞에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전단지를. 예, 전단지. 사람을 찾습니다. 아래 사람을 보신 분은 연락해 주시든지 알려주셔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라 다시.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절에서도 걱정하고 학교에서도 걱정하니 와서 고등학교 졸업을 맞고 다시 출가해도 된다고 허락했다 집에서. 집에서 허락을 물론 안 했으니까 제가 도망 나왔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가겠습니다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절에 갔을 때 모든 스님들이 고3이 왔으니 예. 얼마나 했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스님들이. 본래 그래 하는데 마치고 오라고. 예, 집에 가라고 한 것을 그냥 버텼죠. 예. 집에 가려면 내가 여기를 뭐 하러 왔겠냐고 이런 생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스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일단 가 있어라. 가서 졸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내려와서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드라마 같네요. 드라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절로 들어갔나요? 예, 예. 그렇게 와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송광사를 내려와서 예. 이제 평택에 도착했을 때 퇴학 처리가 됐어요. 음. 제가 며칠만 일찍 왔어도 아마 고등학교 졸업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스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예. 스님 제가 퇴학 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단 있습니다 하니까는 스님께서 잠시 있어라 집에 그러시더라고요. 원사 스님이 되실 분이 예. 잠시 있어라 그래가지고 잠시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여기 남양주에 있는 이제 친척 집에 형님 집에 와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공부를 하고 있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네.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법년사에서 스님이 올라오시면서 저는 이제 평택절에 부처님 오신 날을 도와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절에다 정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내려온 지 한 5개월 정도 돼가지고 다시 가겠다니까 처음에 화를 내시다가 그럼 가서 잘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부님께서. 예.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든든한 이제 후원군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예. 그때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고등학교 퇴학 처리됐으니까. 예. 그래서 행자 생활하면서 학원 다니고 스님은 이제 학원은 계속 다녀라. 대학은 네. 네가 가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제가 행자 생활하다가 허리를 다쳤잖아요. 예. 예.
김장하다가 예. 그래서 일주일간은 못 일어났었어요. 아유. 제 병간호를 스님이 해주셨어요. 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았지만 스님이 관세음보살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아플 때.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안 하다가 아플 때 하려니까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아픈 허리로 이제 참선하기 어려우니 너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원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지. 예.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말 입니다. 학원 가서는 학원 공부만, 절에 와서는 절 공부만. 한 달 전까지 쭉 그렇게 공부했더니 스트레스를 양쪽 다 안 받더라고요. 아. 이게 분리해서 그냥 그게 그렇다 그죠? 예, 계속 공부만 했으면 힘들었을 건데 예. 그래서 공부를 하던 차에 시험을 봤더니 적당히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국대하고 서울대하고 양쪽 입학원서를 써놓고 스님께서 결정을 하시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뭐 두 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떨어지면 그냥 군대 가라. 대학 가지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대만 넣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졸업 정원제 덕분에 졸업 정원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정원에 30%를 더 뽑아요. 100명이 정원이면은 130명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130명 그 졸업 정원제 위에 덤으로 뽑은데 제가 아니야 딸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겸손의 겸손하다. 말씀 같은데. 아니 우리 불자들은 무조건 맞아요. 겸손이 우선이야.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네. 딸려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이제 그래도 졸업을 하게 됐죠. 그 대학 다니다 보면 이제 약간 좀 기인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튀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수님도 본의 아니게 아주 엄청 눈에 띄는 아주 유명한 학생이었다던데. 그러게 무슨 제가 행자 때 학교를 입학하는데 예. 큰 스님께서 너 승복 입고 학교 다닐래? 사복 입고 다닐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냥 승복 입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짱이시네. 만약에 행자 때 사복 입고 학교를 갔다면은 네. 중간에 승복으로 갈아입기 좀 곤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자로 입학해가지고 그 1학년 때 이제 삼위계를 받고 예. 4학년 때 비구계를 받는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몸무게가 훨씬 적었으니까 그렇지. 그냥 호리호리한 몸에 승복 입고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관악 캠퍼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럼요. 멋있다.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다. 너무 멋있어요. 되게 멋있잖아요. 소문이 자자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따라다니는 여학생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서 또 미얀마에 가서 네. 인생 최고의 경험을 했다. 너무 궁금해요. 무슨 경험이에요? 예,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일본을 유학을 하려고 동경대학에 원서를 넣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송광사를 내려갔어요. 그래서 송광사 지대방에 스님들이 한 7, 8분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정화 스님이라는 스님께서 막 미얀마에서 돌아오셨을 때예요. 91년도 여름이었는데 봄이었구나. 스님께서 미얀마에서 수행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고, 무아가 무슨 뜻인지를 내가 좀 체험적으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말씀을 잔잔히 듣다 보니까 내가 미얀마를 가봐야겠구나. 저는 이제 석사 논문 쓸 때 초기 불교로 이제 썼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그래도 가장 잘 이제 전통적으로 남아있다고 하니 가서 수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미얀마를 갈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거예 스님께서 오셔서 막 윗바사를 가르치실 텐데 스님 법회하시는 데 찾아갔다가 스님 이제 미얀마 가고자 하는데 좀 뭐 좋은 데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하니까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빤디따라마라는 이제 새로 생긴 그런 수행처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3개월을 이제 명상을 한 거죠. 네. 거기서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셨네요. 3개월 동안에 네. 처음에는 좀 제가 이해한 대로 하려고 하다가 좀 헤맸습니다. 머리로 수행하는 그런 입장이었더라고요. 스님은 근데 지도하시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뒤에서 서가지고 예. 등산 가는데 이 안내자가 앞에서 안 가고 예. 뒤에서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거를 지켜봐 주는 거예요. 잘못 가면은 이제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지도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예.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제가 좀 엉뚱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자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르게 이제 제가 관찰하고 이제 수행한 것을 보고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렇게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는 좀 섭섭한 것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럼 진즉 말씀하시지.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이제 특별한 것을 보고해야 되는 줄 알고 뭔가 그것 다음의 것을 이제 계속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거 일종의 이제 1대1로 면담하는 시간이 이틀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의 방법을 딱 알고서 수행을 하니까 이제 한 달 보름 만에 엄청난 내적인 이제 기쁨, 행복, 평정심이 경험되면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기가 그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고 아,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구나 하고서 그때 그 경험이 저희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경험. 그런 경험이라고 저는 그 이후에도 30년 넘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건 좀 질문드리기 그렇긴 한데 학창 시절부터 줄곧 입었던 이제 그 승복을 이제는 이제 벗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언제 어떻게 이렇게 벗고 수행자감을 정리하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마친 게 2000년 8월이었거든요. 이제 8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스님께 스님 제가 이제 승복을 벗고 살아야 될 인연이 됐나 봅니다. 보고를 다 드렸어요. 스님이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놀라셨죠. 놀라서 그냥 살 수 없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 말씀 못 드리는 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다 드렸더니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스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환속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가서 생활을 하고 이제 연구원으로 가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불교 일들을 쭉 만나서 이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났나 보다. 일본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만나고 일본 가서 공부하면서 그냥 산란했지. 아우 어떡하나 그죠? 제 욕심만 채우는 세월을 한 10년간 보내다 보니까 그 욕심을 채우는 동안에 살았던 제 인연들이 제 아이들이나 인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제가 제 욕심을 어느 정도 채웠다는 그런 생각과 제가 부처님 제자로서 사는 것은 제가나 출가나 똑같고 제가 제가자가 돼서도 그 수행의 길을 놓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내려오게 돼서 이제 내려오게 돼서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은 한석한 뒤 또 아이들과 함께 미얀마에 가서요 수행도 하셨다고요. 어머, 자녀들이 아버지 닮아서 불심이 대단한가 봐요. 불심이 대단해서 간 게 아니라 남다르다. 끌려갔죠. 뭐 아이들이 간다니까 사실은 미얀마가 그 보석이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이제 보석이 많은 나라니까 가자. 좋은 보석도 사줄게 해가지고 12살 난 애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이 다 가가지고 한 4개월을 아이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살면서 근데 명상을 막 시키지는 않습니다. 공부시키고 삼위계를 받게 해서 아이들이 삼위 생활을 했으니까 그 스님이 담당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셔요. 아이들 교육을 담당해요. 그 스님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최근에도 또 뵌 적이 있고 미얀마 가서 그리고 미국에 계실 때 미국에서도 만났고 그런데 그 스님이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명상을 하루에 3-4시간씩 시키고 공부도 3-4시간씩 시키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시켜요. 삼위들을 갖다가 그렇게 근데 아주 굉장히 대접을 해줘요. 그래도 어린 삼위지만은 밥 먹는데도 이제 일반인들이 밑에서 먹으면 스님들은 가운데서 드시는데 거기 좋은 상 차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이들도 뿌듯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게 뭐 천덕꾸러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원이니까 그리고 존경해야 될 이제 승보가 될 이제 제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명상을 하다가 아이가 이제 제가 그 처음에 미얀마 30년 전에 갔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얘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요.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혼자 화장실 가서 걷기 명상하고 그랬답니다. 선근이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미얀마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에 있을 상황이 좀 안 됐고 거기 5월 달 되면 너무 더워지니까 4월쯤에 이제 데리고 나왔죠. 저는 미리 나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불교 전공하다가 석사만 마치고 지금 이제 미국의 기업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구글에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30분씩 명상할 때 같이 명상을 한답니다. 아유 이뻐라. 네. 이게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냥 우리가 훌륭하게만 되면 돼 이러는 게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 너무-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 보살핌을 하면서 네. 그 키운 것이 이제 아이들한테 영향이 많이 갔고 그쵸,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은 명상을 이게 이제 미국 사회에 이미 과학화돼서 예, 예. 많이 연구가 돼 있으니까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명상하면 효과가 좋다는 것은 그냥 자기들이 레포트를 쓰면서 대학 때 네. 많은 이제 논문들을 읽어봤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경험을 좀 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스님? 역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스님? 미국에서 연구는 있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인연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에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 연구원 미시간 대학에 예. 비지팅 스칼라로 잠시 가 있었는데 도중에 이제 고려대장경 연구소에 예, 예. 종림 예, 스님께서 종림 소장이셨는데 스님이셨죠. 와서 좀 일 좀 하지 않겠냐. 이제 그때 부소장 진화 스님이 계셨어요. 예. 진화 스님 전에 봉은사 주지도 하시고 예, 예. 송강사 종회의원이신데 부르셔가지고 그냥 저는 뭐 미국에서 오래 살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냥 가서 이제 좀 같이 지내는 어떤 그런 역할만 좀 해주다가 다시 이제 부르는 김에 들어왔죠. 들어가서 일해라 해가지고 저도 들어와서 이제 고려대장경구소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서울 불교대학원대학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예. 그러다가 또 다시 미국에 가서 한 1년간 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불교 공부하고 불교 일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지금까지 다시 이제 능인대학원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한 6년에서 지금 7년 차 되고 있습니다. 멋있다, 그죠, 진짜 스님? 네. 교수님에게 불교를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 행복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행복, 부처님 법을 이해해서 뭐 어려서는 그냥 감동으로 와닿았고 송강사가 생자 생활할 때는 저녁 예불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 송강사의 예불의 곡조는 이게 좀 지금 보니까 예. 이게 전라도 이 판소리 같은 곡조라는 운율이 느낌이 있어요. 드네요. 예. 차분하게 가라앉아가지고 예. 울림이 와요. 예. 해인사 가면은 마치 그냥 뭐 무슨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거기는 예, 말 파워풀하죠. 군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이쪽은 아주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오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불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이제 진짜 눈물은 언제 흘렸냐면요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예. 한 달 지나면서부터 경험한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나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힘이 결국은 제가 경험했던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교리와 제가 공부한 실천과 그다음에 현대 과학에서 나름대로 발견한 여러 가지 명상에 대한 효과들을 어우러지게 하면서 이제 불교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함께 행복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가르침이자 실천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네 진짜 실천 맞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 그럼요. 남이 행복해 또 나도 행복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정말 맞네요, 그 스님.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에게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되고 예, 이제 얻고 나면 또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경험을 함께 나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불교가요 일상이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정말 그럼요. 또 네. 있을까 싶어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이 만드신 그 명상센터, 네, 명상의 집 자해, 예. 그건 어떤 것인가요? 예, 제가 이제 2011년, 한 10년 좀 전에 미국에 이제 그 MBSR 특별한 그 집중 수련을 참여한 예. 적이 있습니다. 7박 8일 정도. 그걸 참여하다가 이게 그냥 강의하고 뭐 이렇게 워크숍 하는 도중에 그런 또 명상에 이제 체험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3, 4일 정도 됐는데 그 150명이 참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행에 대한 또 명상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접근해도 이게 일어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명상의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자해 명상에 근거한 이제 자기 치유, 자해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한 자기 치유 8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명상의 집 자해라고 하는 타이틀로 명상 센터를 처음에는 이제 종로에 있는 이제 한 장소를 이제 그 사장님하고 같이 그 장소를 쓰다가 삼청동으로 이사 가면서 거기 2층에 이제 다락방 같은 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한 8년 반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 모이는 거 어려워졌고 또 거기서 또 떠날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관악구 쪽에 와 있는데 이제 집에서 아예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모여서 그래서 이제 지금 선언에서 스님이 좋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스님을 뵙고 그 공간을 함께 활용하고 싶어서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은 이제 지금 선언에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2박 3일 수련 같은 것들은 이제 사찰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스님. 전 그 교수님이 하루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가봐야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지 질문인데요. 김재정 교수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의 가피란 제가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수행 체험입니다. 그거만큼 깊은 가피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피를 받고 나서 가피를 뭐 받았다고 해도 되고 가피가 내 안에서 수행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처님을 생각할 때마다 흘렸던 눈물이나 고마움, 감사함, 그리고 스승님들에 대한 고마움이 그것이 제일 큰 가피로서 다가와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 그리고 그 행복을 계속 추구할수록 계속 수행을 할수록 그 행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가피고 부처님 가르침이 내 삶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선 것.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가피입니다. 맞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는 우리 김재성 교수님을 만남. 우리 스님 어떠셨어요? 그 부처님의 진리 향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 중생들의 삶 속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 분별하고 선택하고 실천합니다. 그 근본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문명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즐거움이 아닌 괴로움을 지어가죠.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올바른 선택과 실행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즐거움과 만족을 구할 필요가 없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잘 아시고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김재정 교수님 이 시대의 문수요 보현의 모습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요, 카페 시청자와 불자님들에게 가장 아주 그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방법 하나만 이렇게 전수해 주세요. 주무시기 전에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주무시고 이게 한 번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10분 전부터 천천히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고 문구 내가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눈 뜨자마자 다시 기억해서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또는 스승님께서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불자들은 하루 5번 생각 이거 못 일으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식사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아침밥 먹을 때 먹고 나서 한 번 하고
그다음 점심 먹을 때 한 번 하고 저녁 먹을 때 하고 잘 때 한 번 하고 5번 해요. 이건 5번 되잖아요. 아, 근데 그냥 저는 맛있는 게 앞에 있으면 깜빡해. 그게 잘 드시고 맛있는 걸 해주신 모든 그러더니 그냥 먹고 난 다음에 됐죠. 그럼요. 이거는 그냥 막 배가 고프지 맛있는 게 많이 있지. 그러면 이걸 한다는 걸 깜빡하고 젓갈을 먼저 가요. 맛있는 거를 드시면서 행복한 것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하기를 이렇게 네,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스님. 맞습니다. 와, 이제 꼭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만 했거든요. 예. 근데 나 꼭 그렇게 하고 먹어야 되겠어요. 또 드시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 네. 예, 예. 간단하잖아요, 스님. 네, 맞아요. 그냥 너무 길게 하니까요. 그것도 또 붙잖아요. 왜냐하면 맛있는 게 많이 있고 뜨뜻한 게 많이 있는데 기도를 또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 타종교 있죠. 네. 이거는 무슨 이 사람한테 감사하고 저 사람한테 감사. 그러다 보면 그냥 밥 뜨거운 건 다 식어. 네. 그럼 맛이 없잖아.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야. 돌아가면서. 그렇죠. 무쳐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 자신 행복한 거. 네, 맞아요. 우리 식구 행복한 거. 네. 만약에 크게 말 안 하시려면 마음속으로 해도 되죠. 뭐. 마음속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말로 마음속으로. 하면은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게 혼자 있을 때는 말로 해도 되는데 말을 해도 마음으로 되는데 하면 음식 먹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그럼요. 네, 이렇게 잠깐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정답입니다. 유독 오늘 만나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스님. 그렇네요. 김재성 교수님 앞으로도요. 주옥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펼쳐주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귀한 걸음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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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한 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붓다의 후원을 통해 보시의 공덕을 쌓은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립니다. 김진구님, 나영직님, 서상원님, 소병대님, 양철호님, 전승민님, 천말숙님. 네. 오늘 붓다위와 인연 맺은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바라며 행복과 희망, 선연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요, 채우는 삶이 되고요. 어떻게 죽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요, 비우는 삶이 된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삶 꿈꾸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